실이 될까?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하자고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정전하면 영어로 end of war, 그러니까 전쟁을 끝낸다, 이런 거 들을까? end of war declaration, 이런 거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가 우리는 지금 남과 북은 어떤 상태죠? 이거는 정전입니다. 그러니까 임시로 싸움을 멈췄다. 그래서 영어로 말하면 armistice 혹은 ceasefire, 전쟁을 임시 멈췄어요. 그러니까 전쟁을 멈췄기 때문에 전쟁 상태는 개선됩니다. 그래서 영문으로서는 이거 technically at war 이렇게 이야기해요. North and South Korea are technically at war. 북한함은 아직 전쟁 상태에 있다. 그러나 임시로 전쟁은 지금 중지된 상태다. 그래서 이 중지된 상태를 완전히 전쟁을 끝낸다. 그러는 게 이제 정전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우리가 쭉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정전은 이렇게 전승국이 전패국이 하는 것이 지금까지 정전이었어요. 그래서 2차 대전 때 보면 자, 미국과 일본이 싸웠거든요. 그래서 실제 전쟁은 1945년 8월 15일 날 전쟁은 끝납니다. 전쟁은 끝나는데 전승국이 일반적으로 항해에서 자, 이제 전쟁 끝났어 라고 일방적으로 선포해요. 유럽에서도 똑같았습니다.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또 1차 대전 끝난 다음에 전승국들이 전패국을 향해서 자, 몇 월 며칠부로 기한해서 이제는 전쟁을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전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이 전승국이 전패국을 향해서 하는 선언, 전쟁이 끝났음을 밝히는 선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중동에서 전쟁이 싸움이 완전히 결판나지 않았어요. 누가 누군지. 바로 저기에 있는 저 에집트란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움이 붙었는데 그것도 싸움이 여러 차례 붙었어요. 그러다 마지막에 마지막 중동 전쟁에서 싸움이 결판나지 않고 에집트는 시나이 반도라는 자기 엄청난 땅을 이스라엘에 떼우고 정전이 아니라 정전이 딱 이루어졌어요. 유엔이 개입해서.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이 개입해서 바로 저 이스라엘과 저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이제 끝내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정전을 맺었고 그 이후에 평화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러니까 자, 전쟁을 하다가 정전이 됐다가 정전에서 또 평화로 왔죠.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 왔는데 이 둘 간에 현재 보면 전승국도 전패국도 안 해. 둘 다 싸우다가 싸움 멈추고 이제 평화롭게 지내서 에집트와 애굽은 외교관계도 설정하고 완전한 평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이게 싸우다가 승부가 안 났다. 그러면 완전히 평화로 가려면 결국은 정전을 하고 그 다음에 정전이 끝난 다음 평화로 또 이어져서 평화협정으로 가서 완전한 평화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의 프로세스, 이 구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한번 에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정전과 평화를 봅시다. 오늘 현 시점에서 정전을 통해서 평화로 가는 로상에서 에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응당 해결돼야 할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해결 안 됐냐? 팔레스티나 독립 문제가 해결 안 됐어요. 제일 처음에 평화협정을 맺을 때는 이것도 다 포함돼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는 서로 독립적인 두 개 국가로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문제를 올바로 매듭짓지 못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와서는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우리한테 어떤 교훈을 주느냐? 바로 이 정전과 평화협정으로 가는 기간에 달성하고자 했던 목표를 명백히 밝히고 그걸 해결해 가자는 과정을 꼭 밟고 평화협정으로 가지 않는다면 목적했던 바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오늘날에 와서는 에집트가 팔레스티나 문제를 해결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제는 이게 안 돼. 왜? 평화협정 다 맞는데 이건 이스라엘이 이제 팔레스티나 국가를 인정한다는 건 결국은 다시 한번 싸우던가 무슨 일이 있어야만 되지 이게 안 되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중시해야 될 거는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정전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짚고 넘어갔냐.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자, 제목을 제가 이렇게 달았어요. 정전이냐 항복이냐. 지금 현 시점에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구는 우리가 그 어떤 안보 문제와 관련한 것을 할 때 딱 두 가지論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득이 될 수 있는 기회로 되느냐. 하나의 기회의 측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우리 안보 구조를 해칠 수 있는 그야말로 위험으로 되느냐. 기회와 위험 이 둘 중에서 잘 판단해 가지고 아 진짜 우리가 잘하면 이것이 우리가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 해야 되고 아 이거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커다란 안보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선택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을 가지고 정전을 하겠느냐. 두 번째 문제는 언제 하겠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허상쌍방간에 아 이건 정말 싸움을 그만두려는 정전으로 익힐 수도 있을 수 있고 사인은 같이 하지만은 받아들이는 각자가 이건 정전이 아니라 항복으로 비춰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남북관계를 한번 봅시다. 6월 16일 날 무슨 일이 있었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네. 6월 16일 날 개성에 있는 남과 북의 소통 창구인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북한이 폭파했어요. 와, 폭파한테 우리 국민이 다 보는 앞에서 170억이 들어간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렸는데 3일 있다가 폭파된 지 3일 만에 민주당과 여당이 북한과 정전 협정을 맺는 정전서전 추진 결의안을 하자라고 발의하고 이제 8월 달에 될 것 같은데 8월 달에 이걸 했어. 그러면 남들이 어떻게 볼까? 가장 중요한 거. 남들이 어떻게 볼까요? 자, 제가 내 깃방매 때렸어요. 근데 내 깃방매 하나 맞았어. 맞고 웃으면서 친하게 지내. 이러면 어떻게 볼까요? 옆에서 학급에서. 호구로 생각합니다. 에? 호구. 허구. 네. 그러니까 이게 시점 문제가 대단히 중요해. 예를 들어서 둘이 막 친해서 진짜 친구끼리 소주 먹으면 이러면 야 이제 우리 지난 시기엔 싸웠지만 이제 또한 싸우지 말고 잘 지내. 이럴 땐 괜찮은데 금방 남북을 써서 까서 기싸움 하나 때렸는데 맞고 웃으면 정전합시다. 이러면 이게 결국은 남이 보건대로 항복으로 읽히잖아 지금. 자 그다음에 이게 7월 27일 날 바로 우리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정전 날이거든요. 7월 27일 날 바로 이게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소위 말하자면 전쟁 영웅들한테다가 이렇게 꽃도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북한군 모든 장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총 들고 야 이제 한번 다음 분다면 저 한국 애들 가만두면 안 돼 막 지금 이러고 그 다음에 7월 17일 김정은이가 연설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핵 무력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다시는 우리를 누구도 공격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핵무기를 가지고 만년이고 천년이고 북한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야 정훈아 정전협정 체결해서 이젠 전쟁 끝내자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김정은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당연히 내가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봐라 이거 꼼짝 못하지 않냐. 내가 저 오바마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했는데도 우리하고 정전협정 하자네. 내가 핵무기 있다고 전 세계 앞에서 딱 한번 자랑했는데도 야 정은아 너 핵 없애 라고 말 못하고 또 정전하자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시와 모든 일은 시와 때가 있는데 지금 저렇게 오만무리하게 나는 북한에 대고 정전협선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그 누가 봐도 이거는 항복이다.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안 되겠구나. 저 김정은이하고 잘 하다간 큰일 난다라고 항복선을 익힐 수 있다라는 이제 위험성이 대단히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